연속함수의 성질 두 번째, 이번에는 사이값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이 출제가 많이 되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사이값 정리라는 건 뭐냐 읽어볼게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고 이를 사이값 정리라고 한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다르다. 이렇게 됐을 때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는 K, 인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양 끝에서 함수값이 서로 달라. 그러면 그 서로 다른 함수값 사이에 있는 임의의 K 값에 대해서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는 K가 되는 C 값이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단순한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F1이 3이야. 근데 F3은 4라고 할까요? F4는 10이야. F1은 3이고 F4는 10이야. 이게 그래프에서는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이게 X축, Y축이라고 할게요. 1 대입하면 3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1, 3이 있어서 요 점을 반드시 지난다라는 뜻인 거야. 실제로는 우리가 1, 4라고 하는 구간에서 생각을 할 거니까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어딘가에 있는 4를 대입했더니 여기 있는 10이 됐어. 요렇게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에서 끝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연속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끊김인 게 없어. 여기와 여기를 그래프를 잘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fx는 이 3하고 10 사이, 3하고 10 사이에 있는 5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면 x값이 요 1하고 4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야. 이게 5일 때만 그런 게 아니고 3하고 10 사이에 있는 숫자면 뭐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근이 있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6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뭐 3.1일 수도 있고 뭐 9.8일 수도 있고 어떤 거라도 어떤 값을 취하더라도 이 방정식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근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 근을 C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건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이런 얘기인 거고 양 끝값이 다르다. 하나는 3인데 나머지 하나가 또 3인 거는 아니고 3인데 나머지 하나는 3이 아니고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a와 fb 3과 10 요 사이에 있는 어떤 값과 fx가 같다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 방정식에 c라고 하는 근이 1과 4 사이에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자꾸 여기는 없는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fx는 5라고 합시다. 방정식인 거예요. 이거는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5라고 하는 그래프를 y는 fx와 y는 5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교점이 이 방정식에서는 근이 되는 거예요. 그 근이 무조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0이면 여기 어딘가에 5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y는 5라는 그래프를 1하고 4 사이에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근데 fx는 어떤 그래프냐면 1 대입하면 3이 되고 4 대입하면 10이 되면서 3과 10 여기 시작 여기 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단 말이야.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노란색하고 안 만날 수 있겠어? 안 만날 수 있겠어? 한 번 만날 수 있죠. 두 번 만날 수도 있고 세 번 만날 수도 있어요. 안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 거잖아. 얘를 어떻게 피해서 갈 거야? 돌아갈 거야? 네, 그럼 함수가 안 되는 거지. 네.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필연적으로 적어도 한 번은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물론 이렇게 돼서 여러 군데서 만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C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C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FC는 5, 누군가가 5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C가 하나 있다가 아니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같은 그래프에서는 C가 3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요거를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데 이 내용 자체보다는 그 두 번째 있는 사이값 정리의 응용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요 부분에다 별표를 쳐놓고 요걸 좀 잘 기억하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와 fb에 거기서 또 밑줄 쳐야 돼. 양 끝점이죠. fa와 fb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즉 fa 곱하기 fb가 음수일 때 똑같은 얘기야. 부호가 서로 다를 때 하나가 플러스인데 하나가 마이너스일 때 부호가 서로 다를 때 그럴 때는 fc는 0이 되는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fc는 0 되는 C값, 요걸 보통 fx는 0의 근이라고 하는 거죠. 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값을 C라고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문제에서는 실제로 문제에서도 근이라는 표현, 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fc는 0인 C가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여기는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값 정리에 응용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해보십시다. 이렇게요. Y축, X축. 여기 1, 4라고 합시다. 아까처럼. 1 대입했더니 양수가 나왔는데 4 대입해서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래프를 연결해서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X축하고 안 만날 수 있겠냐고요. X축하고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겠죠. 한 군데서 만날 수도 있고 두 군데서 만날 수도 있고 세 군데서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안 만날 수는 없는 거지.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함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라고 치면 바로 요 지점 여기를 C라고 두는 거예요. 아, 요 점은 대입했더니 0이 되는구나 또는 이 방정식에 해가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C가 없을 수는 없고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양 끝값의 부호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나왔을 때 중간에 언젠가는 한 번은 0이 되는 값이 있을 수밖에 없다. 꼭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일 수도 있어. 그래프를 만약에 뭐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 0 되는 게 3개나 생긴 거죠. 이걸 합쳐서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 적어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이상은 무조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부터 중요한 거니까 미지를 쳐놓으시면 방정식 fx는 0은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내용까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근이 뭐라고요? C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C를 얘기한다. 자, 예를 보시면 x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 수 있고 없고랑은 좀 다른 얘기인 거야. 아, 근이 있다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숫자들을 대입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바뀌는 곳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니까 안 되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을 생각해 봅시다. 이 방정식은 근이 당연히 있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리 숫자 1이나 3 같은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봐도 실제로 근을 구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근이 어디쯤 있는지는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거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fx. 그래서 x에다가 적당한 숫자들을 자꾸 대입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f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x에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이건 음수예요. f1을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이것도 음수예요. f2를 대입해 볼게. 2를 대입하면 8 플러스 2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7이니까 이건 양수가 되는 거지. 여기 1 대입했을 때는 음수였는데 2 대입했을 때는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fx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1을 대입했더니 음수인데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점을 지나는데 x에다 2를 대입했더니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점을 지난단 말이야. 그럼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면 반드시 1하고 2 사이에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 그래프에서의 x절편이 이 방정식 fx는 여기 있네요. 요 방정식에서는 해가 되는 거니까 근이 되는 거니까
근이 이거를 실제로 조립제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는 없죠. 풀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근이 대략 어느 정도 위치, 어디 사이에 있는지, 1하고 2 사이에 있구나, 요 정도는 알 수가 있다고요. 또는 시간이 많다면 F2분의 3을 대입해 보는 거죠. 1.5, 2분의 3을 대입해 주면 8분의 27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8분의 27 플러스 4, 3, 12 마이너스 8, 3, 24가 되는 거니까 8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3, 15가 되는 거죠.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더 알게 된 거야? 아까는 1 대입했을 때와 2 대입했을 때 부호가 반대니까 1하고 2 사이에 근이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었잖아. 근데 이제는 1을 대입했더니 음수인데 1하고 2 사이에는 2분의 3, 1.5. 얘를 대입했더니 양수가 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프 그려줄 테니까 아까는 1하고 2 사이에 근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했지만 지금은 1하고 1.5 사이에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짧은 범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프의 근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시간이 많다면 여러 번 더 대입해 보면 근의 대략적인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 사이값 정리의 응용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근의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간단하게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를 1개 정도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끝.